안녕하십니까 부모님, 또 우리 제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영재원TV의 전진홍 원장입니다. 자, 이제 과학일기 벌써 7편째인데요. 어우, 욕심 것 같아서는 벌써 한 30편 나갔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꾸준히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보는 또 제자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로 이렇게 과학 탐구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 제자들도 있는 걸 봤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압력에 따라 우리 맛이 달라지는 이야기를 우리 한번 이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비행기 타보셨죠? 거기 비행기에서 기내식 먹어보셨죠? 자, 비행기에서 먹는 기내식, 우리 지상에서 먹는 맛과 똑같던가요? 똑같나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살짝 달라요. 근데 오늘 제가 이거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기내식에 대한 음식은 간이 세다. 이것만 참고 삼아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기내식에서 먹는 음식의 간이 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먹었을 때에 우리가 일반인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어떤 경우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먹는 경우에 위급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알고 먹어야 돼요. 자, 일단은 압력에 따라 우리 달라지는 맛은 왜 그러냐면 일단 대기 압력이 가해졌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미각에 대한 이 부분들이 우리가 원래 이 일기압 상태에서 있는데 기압이 우리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게끔 되어지면 우리가 느끼는 미각에 대한 부분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압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낮아지게 되어졌을 때 단맛과 짠맛을 느끼는 정도가 어떻게 된다? 30%가 낮아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갈 때 우리가 느끼는 이 맛에 대한 부분은 차이가 있다. 자, 그리고 비행기 안에 우리가 기압은 지상의 기압보다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귀가 멍해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음식에 대한 부분의 맛을 갖다가 덜 느끼게 되는데 사실 이 음식의 맛을 갖다가 우리가 덜 느끼게끔 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향이나 또는 우리가 맛을 더 강하게 우리가 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맛이 우리가 더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다는 것. 자, 그리고 기내식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없는 게 없는 것 같지만 여기서 이런 간장의 종류나 그 다음에 소스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비빔밥 기내식으로 드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에 고추장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자, 고추장에 대한 이 부분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왜 불고기를 갖다 들어갈까요? 간장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우리가 스테이크 같은 것도 우리가 가끔 가다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스테이크 왜 넣을까요? 소스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기내식 음식이 더 맛있게 되어지려면 소스가 우리가 쓰여질 수 있는 음식이어야 한다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기내식 음식이 더 자극적이다라고 했는데 그 감각세포가 사람마다 다 조금씩은 이게 다를 거 아니에요, 강도가. 그럼 그 차이 때문에 우리가 이런 더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압력에 따라서 우리가 맛에 대한 차이가 있을 때 떨어지는 감각과 떨어지지 않는 유지되는 감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나눠보면 떨어지는 감각은 짠맛과 단맛입니다. 단짠입니다, 단짠.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30% 정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유지되는 감각은 신맛과 쓴맛과 매운맛이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비빔밥이 들어간다고요. 이해되셨죠? 자, 근데 우리의 한국식 음식은 매운맛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내식의 음식으로서는 최고인 겁니다. 왜? 이 매운맛은 변함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매운맛 확실하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내식에서 앞으로 고추장의 활용도가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강한 향신료를 추가하거나 또는 설탕, 어떤 소금에 대한 조미료를 갖다가 기존에 넣던 양보다 20% 이상을 조금 더 넣어줘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짠 걸 갖다가 많이 먹게끔 되고 단 걸 갖다가 더 많이 먹게끔 되니까 뭐 하죠? 목이 마르게끔 됩니다. 그래서 기내에서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난 뒤에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갈증이 일어나는 이유도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네. 자, 그래서 더 달고 더 짠 음식을 갖다가 먹기 때문에 갈증이 난다니 완전 역설입니다. 역설. 자, 그리고 이제 압력 감각하고 우리 미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상호적인 관계를 갖다가 잠깐 이제 살펴보면 이제 사실 우리가 음식을 갖다가 먹을 때 음식의 거친 느낌, 부드러운 느낌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음식을 우리가 먹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김밥을 갖다가 콧구멍, 그 다음에 눈을 가리고, 그 다음에 귀도 막고 이렇게 해서
이걸 우리가 이게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김밥의 향과 김밥에 대한 이 부분의 어떤 느낌이 우리가 그냥 눈 뜨고 먹을 때 김밥과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맛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맛이 별로 우리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김밥이 네, 이렇게 조금 약간 먹다가 놓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물리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씹는 느낌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런 미각을 돋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씹지 않고 맛을 갖다 내라고 한다면 그 맛이 조금 약간 퇴화되어진 것처럼 퇴보되어진 것처럼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탄산음료나 또는 바삭바삭거리는 그 과자 종류의 음식이 우리한테 더 그런 촉각적인 부분에서 맛을 더하기 때문에 과자가 그렇게 맛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과자? 침 넘어와 지금. 네, 바로 그쵸. 요새 우리가 까먹었다. 그 청양고추 들어간 그 오잉에서 나온 거 있는데. 네, 노가리 뭐 이거 들어간 거 있어요. 뭐, 먹태깡 뭐 이런 것들. 네, 근데 그것들이 왜 인기가 있겠어요? 맵고, 그렇죠, 짜고, 달기 때문인 거죠. 자,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선생님처럼 돼요. 자, 그리고 이런 혀의 감각 수용체에 대한 이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보면 혀에 보면 이 돌기들이 있는데요. 그 혀의 돌기를 우리가 유두라고 합니다. 근데 그 유두에 있는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우리 그 어머님들이 설거지하는 그 개수대에 있는 이 부분에서 물이 스며들어가는 이 형태하고 비슷한데 들어가게끔 되어지면 거기에 맛봉오리 안에 맛세포가 들어있어요. 그 맛세포 안에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는 미각신경들이 우리가 달라붙는 음식물에 대한 어떤 크기나 그리고 음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붙는 장소에 따라서 느끼는 맛들이 다 달라지게끔 되어져요. 근데 여기에 보면 온도 감각이나 통각, 촉각 등도 같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맛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융합 감각이에요. 자, 그리고 혀의 미각세포에는 약 8,000개 이상의 5가지 맛을 우리가 모두 인지할 수 있다. 미각세포가 8,000개 이상이에요. 근데 그 8,000개 이상에 대한 부분에 미각세포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5가지 맛을 느끼는 데는 충분하다입니다. 이 작은 면적에 8,000개의 미각세포. 와우.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수용체, 우리가 여기서 미각신경이나 맛세포에 우리가 그런 붙는 어떤 물질들이 단맛, 쓴맛, 감칠맛을 내거나 또는 신맛, 짠맛을 갖다가 낼 때 일단 단맛, 그다음에 쓴맛, 감칠맛은 물질의 크기 덩어리 자체가 커요. 그래서 수용체에 우리가 붙어서 붙는 장소에 위치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맛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맛과 짠맛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온 통로를 갖다가 이온 채널을 통해 우리가 들어오게끔 되면 그걸 감각으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끔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우마미라고 아세요? 우마미? 아세요? 미원. 네, 이걸 우리가 감칠맛이라고 하죠. 우리 학원 이름하고도 똑같은데. MSG. 네, 글루탄산염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가 아미노산에 의해서 유발되어지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 미원, 네, 있으면 맛있고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뭐 건강상으로 우리가 이게 위험하다 이렇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거 이제 명확성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감칠맛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느낄 때 압력 변화가 아미노산의 감지 방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감칠맛을 느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차이점 한 가지 덤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런 지식 우리가 어느 곳에 쓸 수 있을까 했는데 뭐 사실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제기를 했는데 비행기를 탈 때 우리 고혈압 환자들이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고혈압 환자들이 입맛이 우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전에 그 선생님 아버님이 이제 나이가 이제 드시면서 이제 고혈압이 생기셨는데 음식 맛이 그때마다 너무 달라서 식구들이 좀 고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이 이야기를 갖다가 알게 되니까 네, 고혈압 환자인 경우에는 음식의 맛을 느끼는 미각이 일반인과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의학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미각과 압력의 감각이 우리가 그때마다 상호작용하니까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기는 이 부분에 미각 변화가 생겼을 때는 좀 그 부분에 대한 것들 맞춰서 음식을 갖다가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약간 해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혈압과 미각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고혈압 환자가 주변에 있으신 경우에는 입맛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말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리액션, 반응을 좀 해서 서로 간의 이런 소통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이제 탐구 활동을 갖다가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 압력과 미각이 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맛 경험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압력에 대한 부분에 맛을 갖다 느낀다라고 했더니 위에서 누르는 걸로 우리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요. 공간상에 가게끔 되어지면 우리 압력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이 미각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체험학습으로 이렇게 해서 탐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실제로 하고, 만약에 우리가 사람이 임상실험으로 우리가 못하는 경우에는 동물들 마우스나 아니면 햄스터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용해서 그런 부분의 맛 또는 우리가 향에 대한 전달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탐구 실험 계획을 해서 한번 이 약간 생물적 실험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준은 이건 초등학교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한 2학년 이상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탐구 활동 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추천을 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압력과 맛에 대한 관계를 간단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압력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맛의 감각은 달라질 수 있다, 없다? 너무 쉽죠? 네, 있다. 자, 여기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압력과 맛에 대한 부분의 관계를 처음 정확하게 아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이 압력에 따라서 내가 느낄 수 있는 맛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여기서 문제 하나. 스위스 융프라우에 가면 신라면 팔죠. 네,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 공짜인데요. 거기 올라간 사람들한테는 6,000원에 팔아요. 근데 왜 거기 꼭대기에서 신라면을 팔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압력이 어떻게 되죠? 낮아져요. 압력의 변화 없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맛, 무슨 맛? 매운맛. 그래서 신라면이 팔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과학 일기니까 오늘 배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 이야기 마무리 짓고요. 다음번에 우리 라면 이야기 나왔으니까 라면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과학 일기를 꾸며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